예,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오나 싶었는데 2월 첫날부터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서운 찬바람에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또 이번 주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는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토요일에는 그렇게 큰 추위는 없었던 것 같고 어제 오후부터 해서 갑자기 좀 추위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물론 추웠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은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습니까? 네, 이제는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까 했었는데 네. 다시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한반도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밤사이 전국의 수온주가 다시 크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1도까지 떨어졌고 경기 파주는 영하 14.1도, 강원 철원은 영하 14.7도를 기록하는 등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지역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오늘은 기온은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2도, 대전은 0도 안팎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남부도 광주가 1도, 대구 3도 등으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지난주 날이 풀리면서 추위에 대한 대비 다소 소홀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변할수록 우리 몸이 면역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또 영하 10도 안팎에서는 동파사고 가능성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다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추위도 또 오래 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던데 얼마나 이어지나요? 네, 다행히도 이번 추위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 그러니까 모레 아침까지만 잘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서울이 영하 9도, 대전 영하 한 7도, 강원, 춘천 영하 12도 등으로 다소 춥겠지만 수요일 낮부터는 다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봄의 문턱이라 불리는 절기 입춘인데요. 봄의 시작처럼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현재까지 예측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나는 10일까지는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까지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어서 모처럼 가족 또 친구들과 연휴 동안 바깥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겨울 생각해 보면은 한파가 왔다가 또 추위가 풀리고 추위가 풀리면 또 미세먼지가 나르고 중국발 스모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미세먼지가 좀 말썽을 부릴 때가 있을까요? 네, 추위가 풀리게 되면 또 말썽을 부리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파가 물러가자마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특히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보호까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는 미세먼지 걱정을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는 다소 추워지지만 서쪽보단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적겠고요. 한반도 주변의 공기 흐름도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보여서 국내에 먼지가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 중반에서 후반쯤에 추위가 풀리면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미세먼지가 다소 날아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될 때 특징적인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수요일 이후부터는 미세먼지 예보에 귀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큰 이슈였습니다. 올겨울은 특히 동쪽 지방의 가뭄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폭설이 내린 서쪽 지방과 달리 동쪽 지방은 올겨울 들어서 상당히 메말라 있습니다. 예. 올겨울 강원 영서 지역의 강수량이 22.3mm로 평년의 60% 수준입니다. 특히 강릉과 속초 등 강원 영동 지방은 12월과 1월 강수량을 모두 합해도 30mm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올겨울 강원도에서 일어난 산불은 18건으로 같은 기간 전년 대비 50%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산불을 끌 용수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요. 산불 진화용 헬기는 진화용 물을 저수지 같은 곳에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들이 지난 기록적인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을 해도 끌 물이 없는 건데요. 네. 또 일부 산간과 내륙 지방은 먹는 물까지 얼어붙어서 식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동해안 지방에 다소 눈이 내리면서 가뭄은 한숨을 돌리긴 했었지만 당분간 다시 또 눈이나 비 예보가 없어서 상당히 메마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화재가 발생을 하면 대형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소방 용수 확보가 어려워서 진화에도 아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추위가 이어진 뒤에 다시 또 날이 풀리고 계속해서 좀 포근한 날씨를 보일 텐데, 자,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해빙기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시청자분들이 이런 해빙기 때 어떤 사고들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맘때면 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빙기 사고인데요. 네. 해빙기 사고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에 물을 넣고 냉장고에 얼리게 되면 빵빵해지게 되는데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또 땅 속에 얼음이 녹게 되면 물로 변하게 되면서 부피가 10에서 1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때 빈 공간 사이로 흙이 쏠리게 되면서 집안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옹벽 같은 곳에서는 흙이 쏠리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고요. 비탈진 곳에서는 낙석이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해마다 이맘때면 저수지나 댐 등지에서 얼음판 사고가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겨울철 순환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에는 초등학생 5명이 뚝섬 한강공원에서 건너편 잠실로 걸어서 이동하는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체중이 가벼운 초등학생들이라서 무사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얼음판은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보통 얼음의 두께가 15에서 20cm는 되어야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달에 강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강원과 일부 내륙 지방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얼음이 온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얼음이 꽁꽁 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체중을 이길 수 없는 얼음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나 확실하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라면 얼음판 출입을 삼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